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이번 주에 국방부 장관, 또 농림부 장관, 오늘 그 총리를 만나면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우리 충남도의 입장을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사실 지역 현안 문제가 하루아침에 결정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 일단 결론적인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서 그랬는데, 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궁금해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도민들께서도 궁금하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중간에 간략하게 정말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지난 24일 날 국방부 장관을 만났는데 45분간 대화를 나눴는데, 제가 한 목적은 논산의 국방 클러스터화에 대해서 완성을 위해서 논의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육사 이전 문제, 또 이 4개 기관의 이전 문제를 요청을 하러 국방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 육사 이전 문제는 이 육사 출신들 서우회라든가 동문이라든가 또 기타 이 반대자들이 많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런 이유를 입장을 국방부 장관이 얘기를 하고, 또 그 전에부터 그 국방부에서 일관되어 왔던 육사 이전 문제에 대한 그런 반대 이런 부분들을 입장을 저한테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얻은 것은 또 저희가 또 있습니다. 첫째, ADB의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를 논산으로 이전을 추진하겠다. 이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라는 것은 그런 산업으로만 실증센터 이런 기능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들게 되면은 민간 국방 기업들이, 국방산업 기업들이 함께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코어의 그런 역할을 하는데, 약 12만 평 가까이 되는 또 3천억 규모의 그런 국방연구센터를 논산에 설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방 AI 센터라든가 국방 신소 기술연구원, 또한 국방 연구원, 또 방위사업기획원,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우리들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국가에서 이제 중앙정부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이 로드맵이 정할 때 적극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국방 클러스터 이 조성의 이 탄력을 줄 국방부 제안을 실리 차원에서 우선 받아들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육사 이전 문제라든가 육사 이전 문제는 소외 관련된 반발하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추진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과 논의를 하면서 앞으로 또 입장도 수렴하고, 국민들 입장도 수렴하고, 그리고 논산의 그런 시민들 의견도 듣고, 그러면서 중장기적인 그런 시각으로 접근을 해나가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먼저 치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취하면서 투트랙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일 날 농림부 장관 후보의 그런 출국장 추천에서
제 간담회를 가졌는데 서산 AP지구 청년농업인 영농단지 조성, 충남형 스마트 ICT 축산단지 조성, 그리고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은 또 공공형 계절 거류센터 확대, 이렇게 11개의 그런 현안을 갖고 서로 간에 논의를 했는데 농림부 입장에서는 이 기존 지원 틀이 있으면 그대로 지원을 하고 기본 그런 지원의 틀이 없다면 틀을 깨서라도 도와주겠다는 적극적인 그런 입장을 전달을 돕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제가 그 홍성과 예산이 따로따로 복가산다 지정을 했을 때 일단 예산이 절대농지가 90%가 넘는 그런 상황이나 그런 그 부처간의 그런 입주율이 어렵고 그래서 산단에서 공부에서 떨어졌는데 제외가 됐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제가 좀 문제를 해결하고 보완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고민의 그런 결과로 저는 그린바이오 센터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겠다 해서 지금 한 50만 평 규모로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논의를 해서 농림부에서 적극적으로 함께 하고 또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해서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50만 평의 그런 단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일단 첫 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덕수 총리를 만난 것은 저희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한약발전소가 저희가 충남이 전국에서 50%가 넘게 소지하고 있는데 2033년까지 반 넘게 줄이면서 지역 경제라든가 아니면 일자리 밀리는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파생되는 그런 문제는 여기까지 중앙정부에서 준비를 하지 않고 이 폐지를 먼저 내세웠기 때문에 또 이제 걱정을 하고 우려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과거에 석탄 활용발, 그러니까 석탄 이 폐광 지역 한계화조치 때처럼 법에 의해서 근거를 만들고 지원법을 만들고 또 그 기금을 만들어서 그런 지역 경제를 활성화를 시킬 수 있고 또 경제 이런 패러다임에 대응할 수 있는 이걸 준비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또 독일 같은 경우도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같은 경우는 한 10조 정도 기금을 조성을 하고 또 폐쇄 지역에 지원한 법적 근거를 만들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를 하는 오늘 그 시간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만 믿을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국회에 또 제가 지난번에 300명 국회의원들한테 앞으로 그런 미래에 대한 우리가 준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편지도 보내고 그랬는데 그래서 국회에서도 지금 법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을 준비하면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를 해서 이 특별법의 제정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국립치의학연구원 이제 대통령 공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부모로 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치의학연구원을 설립을 하려면은 이 법적인 그런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법이 제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미 국회에 대피발의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과학기술부에서도 이 치의학연구원을 자기들 소관 업무로 두려고 그러고 또
불구하고 그런 양 부처 간에 그런 이견이 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각 부처를 통합하고 이견 조정을 할 수 있는 이 총리실에서 총리께서 이거 정리를 좀 해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느 정부든지 간에 그 과거에 정부가 1년 정도 지나면 각 시도에 예타 면제 사업들을 신청을 받고 그런 부분들을 예타 면제 한두 건씩 그 사업들을 풀어주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 검토 좀 해달라. 그래서 저희 충남에서 여러 가지 이런 SOC 사업 중에서 예타 그런 측면이 걸림돌이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한 2개 정도는 예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의사 정원 지원과 충남 국립의대 신설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충남도에서는 나름대로 발빠르게 우리 충남 출신 설민중 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지금 의대 신설에 대한 법안을 제출한 그런 상황이고 또 경북이나 아니면은 전남 쪽에서도 그 지역 회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아마 국회에서 이 법안 논의가 이루어질 건데 이 부분 관심 갖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국립의대 신설 문제를 꼭 해결 좀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충남도의 입장에서 또 저희가 이 불사가 돼서 약 한 10개월 정도 이 도정을 펼치면서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그런 이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의 지금 이러한 공공기관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가지고 제대로 이 불균형을 해소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나름대로 정책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나 아니면 서울에 소재한 그런 대학들이 지방으로 내려갈 때에는 세제 혜택이라든가 다양한 그런 혜택, 자세하게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통큰 그런 지원이나 조건이 필요하다 하는 논의를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이루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는 이제 이렇게 줄이고 여러분들 질문을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문을 주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지명을 해 주시면 마이크를 받은 다음에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외일보 백준성 부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내외일보 백준성 기자입니다. 우리 도지사님 강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 부처주의와 노력하시는 것 때문에 충남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2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농림부 장관도 면담하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면담이 아니라 시국장들을 대동하고 저희 충남도 와서 정책 간담회를 갖고 논의를 했죠.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우리 우선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강한 나라가 되려면 1차 산업이 왕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충남에는 전국 최대 축산단지라고 하는 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보여서 축산농가에서 요즘에 2021년 3월 15일부터 시행된 부수토 관련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번 서산시 부성면 칠전리 주변에 6만 제평에 공주시에서 반출된 부수토가 칠전리 A지구, B지구로 이제 반입이 됐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악취를 동반해서 아마 서산시청에서 문제가 있어서 서산 공주시로 공문을 보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하면 농가마다 300
30kg 이상 반출하는 농가마다 가축분뇨 원인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모자르거나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몰래 반출하는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 도지사님께서 좀 해결책을 좀 대안을 좀 내놔주시든가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는데, 그런 혹시 대응책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충남 이 스마트 ICT 축산단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사실은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현의 규정은 있지만은 이 규정을 어기는 그런 자기들 경제적인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은 이 편의성적인 그런 측면에서 제대로 규정을 안 지키는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에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궁극적으로 저는 이제 평소 소신이 뭐냐면은 이제는 이 축산도 이 산업단지 마냥 소규모들은 200개, 300개 모여서 그 산업단지 축산단지 대형화가 돼서 그 안에서 나오는 이 분유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은 그 안에서 가스가 됐든 아니면 연료가 됐든 아니면은 비료가 됐든 그 안에서 다 처리하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이 모든 부분을 원수적으로 다 처리하는, 그래서 축산 농가들은 양복 입고 출근하고 양복 입고 퇴근하고 들어갈 때부터 방역 들어가고 나올 때 또 방역하고 나오고 하는, 그래서 그 안에서 이 도축도 끝내고 육광까지 끝내서 브랜드화해서 나오는 이런 형태로 해서 소규모들은 그렇게 한쪽으로 단지화를 해서 몰아줘야 된다. 그리고 대형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화 시설, 우리가 추구하는 현대화 시설 대형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소형들은, 그래서 지금 이 농촌의 지금 축산 문제 때문에 갈등과 그다음에 또 농촌의 그런 환경 오염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느 지역이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스마트 이 축산단지를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시간이 오래 걸려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지금 당진에 성문단지하고 그다음에 보령, 서천 사이에 부사, 광주진하고 이쪽에다가 조금 민가도로 많이 떨어져 있는 이쪽에다가 축산 단지화를 하면서 소규모대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대규모는 대규모대로 제대로 현대시설을 갖추게 해서 이렇게 농촌이 좀 쾌적한 그런 환경 속에서 가고, 또 하나는 그렇게 집단화가 되면 사료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구입하고 모든 부분을 공동으로 같이 함께 하니까 단가도 전략이 여러 가지 생산 단가도 전략이 될 거다,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오래전부터 관심이 있어서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덴마크라든가 아니면 그런 축산 선진국들을 제가 도로 다니면서 우리 한국에 맞는 그런 축산단지 조성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하는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요. 그래서 지금 홍성 예를 들었는데, 홍성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웃의 보령의 청부면이라든가 이런 거 많거든요. 그 옮겨서도 저는 사실은 지금 여건이 어려우면 그 동네 하나라도 옮겨가지고 그 동네에다가 축산단지화를 아예 시키는 이 형태로 가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을 추진을 하면서 저는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감시감독을 지금 현재는 좀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우선 그런 방안인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좀. 다음은 중도일보 조훈희 기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사님 중도일보 조훈희 기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제 ABB 얘기도 여기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육사 이전 아까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육사 이전이 아무래도 현안이고 이제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좀 장기적인 방안을 추진 중인지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그리고 통합사관학교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준비를 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이사를 해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를 지금 하는데 분명한 것은 그 집이 세고 낡고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해야 되고 또 이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땅도 제공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데 지금 이사를 안 온다고 저렇게 우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사를 자기들이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다른 기타 협력할 것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ADD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일단 설득하고 달래고 계속 또 여건 환경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나가면서 이거 1년이나 이렇게 단기간 내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지. 제가 육사 이전 그 문제를 지금 이제 철회하겠다, 이전 문제 같은 경우를 철회하겠다 이 뜻이 아니고요. 육사 이전 문제는 가는데 이거 중장기적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환경이기 때문에 그 대신 또 가만히 그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간다고 또 그렇게 방치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육사 이전 문제는 이전대로 조금 가고 지금 그런데 이제 현재 상황이 이제 그렇게 저렇게 적극적인 반대가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 짧은 시간에 이게 참 가능하지 않겠다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솔직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ADD라든가 그 기타 국방연구원 등 또 앞으로 생기는 이제 AI 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논산에 올 수 있게 하겠다 그런 그래 투트랙으로 좀 추진을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 ADD 이 미래 국방미래 기술연구센터 이 부분이 오게 되면은 국방 클러스터를 육사 빼고 국방 클러스터를 만드는 그런 소위 이게 터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기본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 국방 이 기업들, 국방 산업, 민간 기업들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건 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육사 때문에 그걸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육사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자기들 주장을 또 관철을 시키기 위해서 또 저희들한테 화해 설득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으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제가 이해는 하지만 그러더라도 그걸 받고 육사 이전 문제만큼 또 중장기적인 검토를 또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리를 쫓으면서도 우리의 기본적인 육사 이전까지의 어떻게 관철을 시킬까 하는 그런 고민을 우리 해야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대전 MBC 김태우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MBC 총리님 만나시면서 관련해서 SOC 관련한 사업 예타 이런 부분에 한두 가지 좀 강조해서 좀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 사안이 좀 무엇인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랑 그다음에 총리님도 또 반응을 좀 어떠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타면제 사업을 각 시도에서 한두 개씩 받아들이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 정권에서 다 있어 왔던 그런 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기를 때문에 긍정적으로 얘기했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예타 면제를 얻으려면 이제 검토를 이제 또 주면서 하잖아요. 그때 이제 어떤 이제 그런 이 반응이나 아니면은 입장을 내서 혹시 모르지만은 좀 긍정적으로 말씀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두 가지적인 그런 측면을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충청권 순환서의 고속도로 고령, 대전, 세종, 청주를 잇는 그래서 대전, 청주, 세종은 순환역으로 가고 그 순환역에서 서해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고속도로가 아마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명명을 한 것은 충청권 순환 서해 고속도로고 또 하나는 충청 내륙
철도예요. 서산서부터 내포, 세종, 대전으로 이어지는 그 횡단인데 이 부분은 문재인 그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을 했다가 5년 동안 거기 입김도 완생 그런 그 사업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을 기본 계획 잡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지금 그 SOC 사업 전체적인 그런 부분으로 이 절차를 밟아간다면은 이건 그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르는 어려운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는 예타면제의 그런 사업으로 좀 장기적이고 좀 어려운 그런 사업들을 좀 요구를 하려고 그러고 또 저희들 입장을 이번에 정부한테 밝혔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동아일보 지명훈 기자님. 네, 그 육사 문제는 이제 임기 초에 금방이라도 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있었는데 중장기적으로 간다니까 이게 또 물건도 많아야 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올 수 있겠고 기사님 생각으로는 이제 육사 이전이 몇 퍼센트나 가능성이라고 보십니까? 몇 퍼센트라고 그리고 네, 더불어서 여쭈면은 이게 국방 클러스터라고 하는 게 사실 예전부터 조성이 됐고 조성이 돼가지고 또 여기 그런 어떤 큰 그림 같은 게 그려져 있는데 이게 이제 육사 이전과 더불어서 언제쯤이면 이게 국방 클러스터로서 어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또 대전이 이제 방사청에 오고 또 국방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대전도 이제 국방도시라고 해요. 그래서 혹시 지자체 간의 이런 협력 관계를 통해 가지고 큰 그림의 어떤 국방 클러스터를 갖다 조성하는 계획 같은 것은 혹시 구상이 없는 건지 이 국방 클러스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ADD의 그런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국방 클러스터와는 이제 더 속도가 진행이 될 거다. 그리고 이 육사 이전 문제는 국방 클러스터의 한 점 정도다, 한 요소 정도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논사에서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많고 전문가들도 어떻게 보면 어려운 육사 이전보다는 다른 그런 국방 클러스터에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요구를 하지 그러냐 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육사 이전 문제는 저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가장 큰 문제가 이 상징성이고 자존심적인 그런 부분이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도 국방 클러스터화를 하는 데 있어서의 상징성적인 그런 측면이 육사 이전이 참 크다. 사실 실효성적인 그런 그 지역의 또 효율성적인 실리적인 그런 측면보다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육사 이전은 이게 언제쯤 되고 몇 프로 정도 될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저는 이건 언젠가는 그 꿈을 잃지 않고 노력을 하면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제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반드시 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방 클러스터화 속에서 그런 속에서의 지금 대전하고의 그런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전하고도 지금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R&D적인 그런 수수 R&D적인 그런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전이 중심이 될 수 있게 하고 또 이런 실증센터라든가 아니면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하는 생산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라인 이런 부분들은 우리 충남에 더 유치를 하고 해서 서로
이 헤드와 이 머리 관계라고 그럴까 신체적인 그런 부분이 그래서 같이 주의를 나가자라는 그런 큰 틀 속에서의 대화를 해나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서로 간에 그큰뭐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견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크게 보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전에서 지금 추구하는 이런 그 지역이나 논산이나는 논산고 계룡이나는 거의 인접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구역적인 측면에서 경계가 있지만 사실 경계가 없는 그런 형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국사 이전은 그래도 임기 내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임기 내에 어떻게든지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대전일보 윤신영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전일보 윤신영 기자입니다. 육사 이전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공약이었는데 반발에 그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방부 장관님 이번에 그 AD 이전과 기타 연구원 등의 뭐 이런 약속을 하셨다는데 수용 가능성을 얼마나 보고 계신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언제쯤 그게 이루어질지 궁금합니다. AD의 그런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는 조만간에 이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거의 서로 간에 끝내는 그런 상황이고 또 부지에 또 뭐 토지를 수용한다든가 뭐라든가 절차가 없는 그런 부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금방 내에 이루어지리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4개 그런 기관들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이제 그 로드맵을 윤석열 정부가 발표를 할 때에 저는 포함을 시켜서 국방부 산하 기관들을 이전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가 볼 때는 ADD 문제는 올해라도 서로 간에 MOU 체결하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조만간에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12기관은 제가 볼 때는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사실은 올 상반기에 그런 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계획에 대한 발표를 하리라 이렇게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좀 늦어져서 다음 총선 끝나고가 이루어질지도 모르겠다 하는 게 지금 제가 여러 이 통로에서 듣는 그런 정보가 있기 때문에 4개 기관 공공기관 이전 다른 기관과 같이 맞물려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지사님 행사가 진행이 예정되어 있으셔서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질문을 자, 가만히 있어봐요. 내가 긴급 제안 좀 할게요. 지금 30분 동안 기자회견 하는데 이 많은 사람 모여놓고 공주 얘기는 안 가서 안 나오고 공주 얘기 좀 했으면 공주는 별도의 기자회견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별도로 있습니다. 도 전체적인 예. 마지막으로 우리 OTN 뉴스 임원선 기자님 질문해 주시고 지사님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고. 예, OTN 임원선 기자입니다. 가벼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남 지역에는 이 축제가 대형 축제가 곳곳에 있습니다. 모두 계룡 뭐 다양하게 있는데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고 또 우리 견해를 듣고 싶은 얘기는요. 대백제 축제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대백제는 부여, 공주 처음에는 그때 동합을 해서 진짜 재미난 얘기 있고 소재거리가 많이 있었거든요. 어느 시점에 이게 부여하고 공주하고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2027년도 행사 대비해서 대백제가 통합을 해서 아주 전국적 세계적으로 문화축제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 견해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공주에 오면은 공주의 입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부여에 가면은 부여의 입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경연제로 이렇게 받아보는 거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오다 보니까 또 어떤 데서는 한성백제도 백제인데
일단 서울의 송파 지역 그쪽도 이제 함께 끌어들여서 크게 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또 주장도 또 의견이 내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대백 제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효율적인가 하는 그런 토론이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갖고 이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한번 좀 지켜봐 주시고요. 저도 여기저기서 지금 많이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네. 다음은 지사님 마무리 말씀. 여기 또 아까 어디 저 뒤에 어디 한 분만 더 얘기하신다고 하셨어요. KBS 대전의 백상현이라고 하는데요. 육사에 대해서 하나만 좀 빨리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궁금한 게 이번 센터 신설이 사실상 육사 대신으로 작용할 염려가 없는지, 그거랑 그 센터와 육사의 그걸 비교를 해봤을 때 각각 지역 경제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어떤 차이가 있나 이게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국방부의 입장이 좀 더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그쪽은 이 공약 자체가 아니다 그런 입장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충남도랑은 완전히 배치되는 거 아닌가? 그럼 앞으로도 추진이 그만큼 더 어려울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세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첫째는 국방부 장관은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나와가지고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라고 답변을 했잖아요. 그 부분도 제가 추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 공약으로서 지역에 와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지역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랬더니 이제 본인이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조금 인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얘기하는 그 공약이 아니다라고 한 부분은 이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 국정 과제 발표, 국정 과제 정리하고 할 때 그 안에 포함이 안 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충남 동해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그 부분은 자기도 나중에 봤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다만 이제 이 반대가 심하고 여러 가지 그런 속에서 국론이라든가 아니면 군의 사회 문제라든가 군의 그런 국론이 분열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반대 입장을 얘기했던 거고요. 또 지금 이 ADD가 오는 그 부분하고 또 육사회전하고 그런 기반 공부하고 서로 이렇게 교환 미스덕에 이렇게 하는 바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국방 클러스터화를 우리가 강하게 주장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담을 수 있는 그런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저희 지금 자기들이 고민을 했고 또 그런 고민의 그런 결과를 ADD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ADD 이런 그런 기관 기능이 오는 것이 여러 가지를 얘기하냐 아니면 육사 이전이 그러냐라는 그런 부분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징성이나 상징성이나 이런 부분들과 또 실리적인 그런 부분은 사실 좀 차이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면 육사 이전 부분을 하고 이런 부분들하고 이렇게 뭔가 교환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설왕설래의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게 유리하고 어떤 게 좋다 이런 그런 표현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네. 지사님 마무리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저는 사실은 세 군데를 앞으로 이제 산자부라든가 아니면 우리 지역의 커다란 현안이고 또 우리의 그런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그런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좌우면하지 않고 또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각 부처 장관들과 서로 이렇게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또 강하게 요구를 하고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관철을 해나가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그런 부분들은 제대로 이 서안이 되지 않고 뭔가 이 결과물이 어느 정도 맺어지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이게 좀 적절하냐 아니면 효율성이 있냐 없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를 고민해서 그런 부분이 없다면 중간중간에 돌아가는 사항들을 우리 기자분들을 통해서 도민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추진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로 기자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얼굴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좀 기대감을 갖고 그리고 또 하나하나 나름대로 다 같이 좀 만들어 나가자라는 그런 생각을 좀 담고 이렇게 뭔가 기사화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